정말 연장반 선생님 하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연장반 선생님께서는 혼합반이잖아요. 혼합반이 정말 힘들거든요. 안녕하세요. 제이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연장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이쌤이 일하는 곳에는 야간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야간반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연장반까지는 제가 아는 선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전 1년 전의 영상을 보시면 연장반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오늘은 그 영상에 없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첫 번째,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신 거. 연장반 교사도 연차가 있나요? 네, 있어요. 그러면 보조교사와 연장반 교사 겸직을 하는데 그래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네, 발생합니다. 그리고 연장반과 보조교사 겸직을 했을 때 담임수당은 얼마가 발생하나요? 연장반 교사 담임수당은 13만 원이죠. 그 13만 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연차는 며칠을 부여받나요? 몇 시간, 며칠?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시죠? 연장반만 하시는 경우는 하루에 4시간 30분 이렇게 일하시잖아요. 그걸 하루로 봐요. 그렇게 하루로 계산하시고요. 보조교사와 연장반 교사 겸직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하루에 8시간 근무, 즉 9시간 일하시잖아요. 이 9시간을 하루로 보시면 돼요. 자, 겸직과 연장반만 하는 경우에는 하루 근무 시간이 다르시죠? 담임교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담임교사도 하루 9시간을 하루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일을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제 막 연장반 교사가 되신 선생님들, 1년 미만인 선생님들은 1년에 11개 월차 개념으로 발생하고요. 3월에 만근하시면 4월 달에 1개가 발생하고 4월 달에 만근하시면 5월 달에 1개가 발생해요. 그러나 어린이집 특성상 방학 때 집중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1년 미만인 선생님들은 11개에 1년 이상이신 선생님들은 15개, 15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겸직을 하시는 분들, 보조교사와 연장반 교사를 겸직하시는 선생님들은 하루가 어차피 담임교사랑 똑같이 9시간이잖아요. 그 9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하루를 잡아서 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장반 선생님들께서 가장 불안해하시는,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하원을 지도할 경우 그 반이 방치되잖아요. 아이들이 다칠까봐 가장 걱정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선생님들은 그 반에 있는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하원을 하다 보니 특히 20명까지도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 친구들 차량 시간에 맞춰서 또 준비하고 보내고 또 준비하고 보내고 또 개별 하원도 있다 보면 계속 하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많이 방치되고 있어서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담임 선생님들께서 이런 말 하면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연장반 선생님들이 3시에 출근하시면 담임 선생님들은 3시부터 4시까지가 가장 바쁜 시간이세요. 아이들 준비해서 오후 간식 먹이고 하원 지도 하시고 통학 촬영에도 태우셔야 되는데 그때 정말 일손이 모자라잖아요. 그럴 경우 연장반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을 도와주시고 연장반 선생님들은 4시부터 아이들 보육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하원 시간이 언젠가요? 5시부터 6시가 정말 바쁘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담임교사 선생님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당직처럼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들께서 그 시간에 뭐 차량하시고 청소하시고 알림장 쓰느라 바쁘시다곤 하지만 연장반 선생님들께서도 3시부터 4시까지는 휴게 시간도 갖고 수업 준비도 하시고 각자의 업무를 그렇게 보시는 시간인데 담임교사를 도와드리고 담임교사는 연장반 선생님을 도와드리고 그러면 서로 좋잖아요. 특히 아이가 다치지 않아야 되잖아요. 연장반에서 다치더라도 담임교사 선생님들께서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고 학부모에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연장반 선생님들께서 담임교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시면 별로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에 원장 선생님께 그런 제안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원장 선생님이 그렇게 업무를 주시더라도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초인종이 띵동 할 때 잘 움직이지 않으시는 유형별로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잘 도와주시는 분들은 도와주시고 안 그러시는 분들도 있죠. 왜냐하면 그 업무는 내 업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도 원장 선생님이 1차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분담해 주셨다면 2차적으로는 선생님들께서도 담임이시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 선생님들을 조금 설득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연장반 선생님들께서 담임 교사시잖아요. 연장반 전담 교사로 원장 선생님께서 시스템에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세요. 연장반도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연장반의 이름과 내 반의 원화 수 그리고 정원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만 0세반으로만 구성된 반 같은 경우는 1대 3이에요. 그래서 정원은 3명이지만 내가 데리고 있는 내 밑으로 등록된 아이가 2명일 수는 있어요. 최대가 3명이죠. 그리고 만 0세가 포함되어 있는 영아 연장반 같은 경우는 1대 3일 수도 있고요. 1대 5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원장 선생님이 1대 3으로 등록하냐 1대 5로 등록하냐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정원의 수가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현원은 그 반에 등록되어 있는 현재 아이 숫자겠죠? 만 0세가 없는 영아 연장반 같은 경우는 1대 5예요. 그래서 정원은 5명으로 적으시고요. 그리고 유아반 같은 경우는 15명이잖아요. 간헐적 영유아도 있어요. 우리 반에 등록되지 않은 아이지만 간헐적으로 이 반을 이용한 거죠. 연장반을. 그래서 간헐적 이용에는 선생님들께서 오늘 간헐적 이용이 몇 명인지, 1명이면 1명, 그리고 누구였는지 이름을 꼭 적으시고요. 연장반으로 등록할 수 있는 친구들은 오후 5시 이후에 남는 친구들만 등록 가능하고요. 4시에서 5시 한 달에 한 번도 이용을 하지 않는 친구를 등록하진 않아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5시 이후에 남는 친구가 있다면 이 친구는 등록 가능하고요. 그리고 연장반 선생님들께서는 계속 시간적으로 충족이 되어야지만 선생님들께서 계속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5시부터 30분 단위로 이 시간이 누적돼서 한 달 동안 축적이 되는데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 축적 시간이 영아 같은 경우는 30시간, 유아 같은 경우는 50시간이 이상이 돼야 되고요. 영아 같은 경우는 1대 5일 경우 50% 이상, 3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유아반 같은 경우는 8명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충족돼야지만 선생님들께서 계속 일하실 수 있고요. 이 충족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2달 동안 유예 기간이 있어요. 2달 동안 되지 않는다고 하면 선생님들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반 교사의 계약 기간이 만료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연장반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시려면 인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일찍 가면 좋은 게 아니에요. 5시에 애들이 다 가버리면 선생님들은 시간적으로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남는 친구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 꼭 아시면 좋겠어요. 정말 연장반 선생님 하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담임교사는 같은 연령대 친구들을 보면 되지만 연장반 선생님께서는 혼합반이잖아요. 혼합반이 정말 힘들거든요. 특히 유아는 유아대로, 영아는 영아대로, 영아는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 혼합반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너무 달라서 선생님들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이 아이들을 봐야 될지 0세가 특히 있는 경우에는 다른 친구들을 보기가 조금 봐주기가 어렵잖아요. 특히 0세 친구들이 다칠까 봐 정말 안고만 다니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장반 선생님들 너무 고생하시는 거를 저도 잘 알아요. 다 조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들은 하루 종일 보는 시간이 길고 연장반 선생님들은 그나마 시간이 좀 더 짧기 때문에 짧고 굵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간혹 어떤 어린이집은 교육 계획안도 써야 되고
교육기간에 따라서 보육일지도 써야 되는데 이거를 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애들 뭐 보육하고 뭐 기저귀 갈아주고 뭐 챙겨주고 또 연장반 간식을 먹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장반 간식 먹고 하원 지도하고 또 차량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 이렇게 분류해서 준비 다 시켜놓고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그런데 교육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교육을 하라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원장 선생님의 운영 방침이 그러시다면 교육 계획안도 작성하셔야겠죠. 그래서 제이쌤이 교육 계획안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교육 계획안에 따른 보육일지는 어떻게 쓰면 좋은지 다음 영상에 한 번 더 다뤄드릴 생각이에요. 이전 영상에서는 제가 주간 보육일지 기본으로 만들어 드렸고요.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거기에 시간을 평가제 관찰자가 시간을 적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야 뭐 적는 거는 일도 아니죠? 계획안대로 교육한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틀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육 계획안을 어떻게 작성하고 일지는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연장반 선생님들께서도 기회가 되신다면 이렇게 교육 계획안과 일지를 담임교사처럼 써야 된다고 하시면 4차 표준 보육과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차 표준 보육과정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들어가 보시면 간혹 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신청하셔서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이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제이쌤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제이쌤에게 커피 한 잔 사주시면 어떨까요? 매월 4,990원으로 커피 한 잔을 사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응원으로 제이쌤은 앞으로 더욱 힘을 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감사합니다.